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박정희, 올해 62세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동안 손주를 키우며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3년 전 며느리 소희가 출산 휴가를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다고 했어요. 어머니, 제가 다음 달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시우를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주 어떻게 남한테 맡겨?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손주 시우를 돌보는 일이. 처음에는 하루 몇 시간만 봐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새벽 6시 소희가 출근하기 전에 시우를 데려왔어요. 어머니, 시우 부탁드려요. 저 회의 있어서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그렇게 하루가 시작됐어요. 시우에게 아침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놀아주고. 할미, 배고파? 그래, 우리 시우 밥 먹자. 이유식을 만들고, 먹이고, 설거지하고. 할미, 응가. 그래, 그래, 할미가 갈아줄게. 기저귀를 갈고, 빨래하고. 낮잠을 재우고 일어나면 또 놀아주고. 할미, 놀자. 그래, 우리 시우랑 놀자. 저녁 6시쯤 되면 소희가 퇴근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해요. 시우 잘 있었죠? 그럼 우리 시우 천사지.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 시우 재워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 알았어. 결국 밤 9시가 넘어서야 시우를 데려갔어요. 하루 15시간. 거의 매일 그랬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만나야 해서요. 시우 좀 봐주세요. 주말인데. 준석이는? 준석이 회사 일 있대요. 결국 주말에도 시우를 봤어요.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미뤘어요. 할미 아파? 아니야, 괜찮아. 우리 시우랑 놀자.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참았어요. 손주가 예뻤으니까요. 할미 사랑해. 할미도 우리 시우 사랑해. 시우가 할미라고 부르며 웃을 때 모든 게 보람 있었어요. 밤에는 육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시우가 처음으로 고마워했다. 시우가 좋아하는 노래를 10번이나 불러줬다. 시우 감기 걸려서 병원 다녀왔다. 3년치 일기장이 쌓였어요. 그 시간들이 전부 행복하지만은 않았어요. 친구들과의 약속도 다 취소했어요. 정희야, 이번 주 여행 가자. 미안, 나 손주 봐야 해서. 또, 너 손주만 보내. 어쩌겠어. 며느리가 일하니까. 문화센터 수업도 그만뒀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알았어. 수업은 다음에 들어야겠다. 제 삶은 없었어요. 오로지 시우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손주니까. 며느리도 처음에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일 못했을 거예요. 괜찮아. 우리 시우 예쁘니까.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백화점에서 샀어요. 작은 선물도 주고 가끔 외식도 시켜주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관심도 보여줬어요. 명절 때는 제가 요리하는 동안 시우를 봐주기도 했어요. 어머니, 시우는 제가 볼게요. 어머니는 음식 준비하세요. 고마워, 소희야. 우리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좋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시우가 돌이 됐을 때 가족들이 모였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시우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건 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뭘 당연한 거지.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일 못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았어요. 2년째가 되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 좀 늦어요. 사과 없이 통보만 했어요. 어머니, 주말에 시우 부탁드려요. 물어보지 않고 당연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시우가 또 감기 걸렸네요.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마치 제 일인 것처럼. 하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며느리도 힘드니까. 3년째가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무릎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더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 받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야, 엄마가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그럼 시우는 어떡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어린이집이나 다른 분한테. 어머니, 어린이집은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우가 낯을 가려서. 알았어. 그럼 수술은 나중에 할게. 결국 수술을 미뤘어요. 친구 영숙이가 걱정했어요. 정희야, 너 이러다 큰일 나겠다. 괜찮아.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 벌써 3년이야. 내 인생은 어떡하고? 손주 크면 내 시간도 생기겠지. 정희야, 내가 너무 희생한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손주를 키우는 게 제 역할이라고. 그게 할머니의 당연한 일이라고. 그런데, 하지만 점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3년째 되던 무렵이었어요. 소희가 저녁 7시에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9시가 넘도록 오지 않았어요. 할미, 엄마 언제 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9시 반쯤 되어서야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회식이 길어져서요. 10시쯤 갈게요. 소희야, 시우가 엄마 기다리고 있어서. 어머니, 제가 어쩔 수 없잖아요. 회사 회식인데. 10시에 갈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사과도 없이 10시가 넘어서야 소희가 왔어요. 시우야, 엄마 왔어. 어머니, 감사해요. 그게 전부였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도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늦어서 라고 했을 텐데,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오늘 야근해야 해서 8시에 갈게요. 통보였어요. 부탁이 아니라 주말이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 만나야 해서 시우 좀 봐주세요. 소희야, 엄마가 오늘 병원 가야 해서. 어머니, 무릎 때문이시죠? 다음 주에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정말 중요한 약속이거든요. 알았어. 결국 병원을 또 미뤘어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나갔어요. 감사해요, 어머니. 저녁에 올게요. 저녁이라고 했지만 밤 9시에 왔어요. 어머니, 시우 잘 있었죠? 응. 그럼 전 먼저 갈게요. 피곤해서요. 그렇게 서둘러 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시우를 본 것에 대한 감사는 형식적이었어요. 다음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오늘 남편이랑 영화 볼 건데 시우 좀요. 그래. 감사해요. 더 이상 죄송해요가 아니라 감사해요만 남았어요. 그것도 점점 형식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 시우가 열이 났어요. 소희야, 시우가 열이 38도가 넘는데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어머니가 병원 좀 데려가 주세요. 엄마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어머니, 저 정말 못 빠져요. 어머니가 해주세요. 시우도 어머니가 더 편해하잖아요. 결국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3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받고 약국 가서 약 받고 저녁 7시쯤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시우 괜찮죠? 응, 감기래. 약 먹이면 된대. 다행이네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9시쯤 갈게요. 아이가 아픈데도 회식을 가다니. 소희야, 시우가 아픈데. 어머니, 제가 꼭 가야 하는 자리예요. 어머니가 계시니까 괜찮잖아요. 괜찮다고? 전화를 끊고 시우를 봤어요. 할미, 나 아파. 그래, 우리 시우. 할미가 있으니까 괜찮아. 그날 밤 시우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완전히 변했어요. 처음 1년은 죄송해요, 감사해요라고 진심으로 말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음 달 제 생일이었어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정희야, 2박 3일로 온천 가자. 내 생일이니까 우리가 다 내줄게. 미안해, 나 시우 봐야 해서. 정희야, 며느리한테 말해봐. 내 생일인데. 소희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소희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네. 그럼 시우는요? 그래서 사흘만 준석이랑 같이 봐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희 둘 다 일하는데 어떻게 봐요? 그리고 시우는 어머니 아니면 안 돼요. 하지만 엄마 생일이라서. 어머니 생일은 매년 오잖아요. 내년에 가시면 안 돼요? 알았어. 결국 여행을 포기했어요. 친구들한테 미안했어요. 미안해, 나 못 갈 것 같아. 정희야, 너 이러다 안 되겠다. 생일 당일 소희가 케이크 하나를 사왔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고마워.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저희 약속이 있어서 시우 좀 봐주세요. 제 생일인데 손주를 맡기고 가다니. 그래. 혼자 케이크를 보며 앉아 있었어요. 생일이 이렇게 쓸쓸한 줄 몰랐어요. 몇 주 후 무릎 통증이 심해져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권했어요. 환자분, 이제 정말 수술 안 하시면 걷기 힘들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약하겠습니다. 소희한테 말했어요. 소희야, 엄마가 다음 달에 무릎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아. 네. 그럼 시우는요? 그래서 한 달 정도는 시우를 못 볼 것 같아서. 어머니, 한 달이요? 그건 너무 길어요. 엄마도 어쩔 수 없어. 수술하고 회복해야 하니까. 어머니, 수술 좀 미루실 수 없어요? 제가 육아휴직 쓸 수도 없고. 소희야, 엄마가 더 이상 못 참겠어. 하지만 어머니, 시우는 어떡해요?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소희야, 시우도 중요하지만 엄마 건강도 중요하지 않아? 그야, 중요하죠. 하지만 타이밍? 엄마가 3년 동안 아픈 걸 참았는데? 어머니, 화내시는 거예요? 화내는 게 아니라 엄마도 사람이라고. 어머니, 엄마니까 괜찮으시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시면. 엄마니까 괜찮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3년 동안 나는 뭐였을까? 그냥 무료 육아 도우미. 며칠 후 친구 영숙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영숙아,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영숙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야, 너 소모품이야? 뭐?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소모품? 너 그거야. 영숙아, 정희야, 정신 차려. 며느리가 너를 사람이 아니라 무료 베이비시터로 보는 거야. 그래도가 뭐야? 엄마니까 괜찮다고? 그게 사람한테 할 말이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정희야, 수술해. 그리고 한 달 쉬어. 며느리가 뭐라고 하든. 하지만 시우는 며느리가 알아서 해. 친엄마잖아.
정희야, 너 이러다 진짜 큰일 난다. 건강 망가지면 끝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수술을 해야 할까?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시우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나도 사람인데, 내 건강도 중요한데. 다음 날 소희한테 전화했어요. 소희야, 엄마 다음 달에 수술할 거야. 어머니, 한 달 동안은 시우를 못 봐. 미안하지만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어머니, 그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어린이집 보내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봐.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군데? 3년 동안 아픈 걸 참으라고 한 게 누군데? 어머니, 이미 결정했어. 수술 날짜 잡았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처음으로 거절했어요. 처음으로 제 건강을 우선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었어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수술 날짜를 잡은 후 한 달이 지났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무릎도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시우를 보지 못한 게 너무 힘들었어요. 시우 보고 싶다. 매일 시우 사진을 보며 보냈어요. 소희한테서는 가끔 문자만 왔어요. 어머니, 시우 잘 있어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어린이집? 결국 보냈구나. 어머니 수술 잘 되셨죠? 빨리 회복하세요. 형식적인 인사뿐이었어요. 한 달 후 드디어 회복이 되어서 소희한테 연락했어요. 소희야, 엄마 이제 괜찮아졌어. 시우 보고 싶은데. 아, 네 어머니. 그런데요.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저희 이번에 제가 승진했어요. 그래, 축하해. 네, 그래서 연봉도 많이 올랐어요.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좋은데. 시우는? 네, 그게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어머니, 시우를 이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거예요. 뭐? 어머니 수술하시는 동안 어린이집 보냈는데 시우가 잘 적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전문적으로 교육도 시켜주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 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소희야, 그럼 엄마는? 어머니? 엄마는 어떡하라고?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3년 동안 고생 많으셨잖아요. 편히 쉬라고? 소희야, 엄마는 시우 보고 싶은데. 어머니, 어린이집이 시우한테 더 좋아요. 어머니도 이제 쉬실 때 되셨잖아요. 엄마가 쉬고 싶어서 시우 본 게 아니야. 어머니,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 생겼고 어린이집비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어머니 더 이상 부담 안 드려도 돼요. 부담? 소희야, 엄마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시우를 봤어. 네, 알아요. 정말 감사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으니까요. 괜찮다고? 소희야, 어머니, 어머니도 이제 건강 챙기시고 어머니 인생 사세요. 3년 동안 희생하셨잖아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년 동안 이게 끝이라고?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만이라고? 며칠 후 시우를 보고 싶어서 소희한테 연락했어요. 소희야, 시우 좀 볼 수 있을까? 너무 보고 싶어서. 어머니, 시우는 요즘 어린이집 가느라 바빠요. 주말에라도. 주말에는 저희 가족끼리 시간 보내려고 해요. 시우도 엄마 아빠랑 있어야죠. 엄마도 가족인데. 어머니,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나중에? 그게 언제인데? 일주일이 지났어요. 연락이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직접 찾아갔어요. 소인의 집으로.
어머니, 왜 오셨어요? 시우 보러 왔어. 어머니, 미리 연락 주셨어야죠. 연락해도 안 되니까 온 거야. 시우 어디 있어? 시우는 지금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럼 엄마가 기다릴게. 어머니, 소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우가 이제 어머니 없이도 잘 지내요. 어린이집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생기고. 그런데 어머니가 자주 오시면 시우가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혼란스럽다고? 소희야, 나는 3년 동안 시우를 키웠어. 네,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감사하면 끝이야? 3년 동안 매일 15시간씩 봤는데? 어머니,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감사로 끝낼 일이 아니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시우 깰 수 있어요. 시우 보고 싶어서 왔는데 왜 못 보게 해? 어머니, 제가 안 된다고 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이 안 좋다고. 타이밍? 언제면 타이밍이 좋은데? 어머니, 저희 가족 문제예요.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는 거 아니에요? 간섭?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내가 간섭이야? 어머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키워줬더니 이제 간섭이라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그때 시우가 울면서 나왔어요. 할미, 시우야. 제가 시우를 안으려는데 소희가 가로막았어요. 어머니, 시우 놀랐어요. 오늘은 가주세요. 소희야. 어머니, 제발이요. 저는 시우를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할미, 할미 가지 마. 시우가 울며 손을 뻗었어요. 시우야. 어머니, 빨리 가주세요. 시우가 더 혼란스러워해요. 결국 저는 집을 나왔어요. 시우의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3년이었어요. 3년 동안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키웠는데 아플 때 병원 데려가고 밥 먹이고 재우고 놀아주고 제 삶을 포기하고 건강을 망가뜨리면서까지 키웠는데 이제 필요 없으니까 간섭이라고? 다음 날 영숙이가 찾아왔어요. 정희야,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영숙이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정희야, 너 진짜 소모품이었네.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일회용품. 영숙아, 정희야, 이제 알겠어? 며느리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료 베이비시터였어. 돈 안 드니까 쓴 거지. 이제 돈 생겼으니까 어린이집 보내는 거고.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정희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희야, 이대로는 안 돼. 너 완전히 당한 거야. 하지만 시우는, 시우? 시우 엄마가 알아서 키우겠지. 친엄마잖아. 정희야, 너 이제 내 인생 살아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 시우를 포기해야 할까?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다음 날 소희한테 전화했어요. 소희야, 엄마야. 네, 어머니. 엄마가 시우 정기적으로 보고 싶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3년 동안 키웠는데 그것도 안 돼? 어머니, 시우가 적응 중이라서요. 지금은 좀. 언제까지? 어머니, 제가 연락드릴게요. 소희야, 제발. 어머니, 저 바빠서요. 나중에 얘기해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 정말 끝이구나. 3년간의 헌신이, 사랑이, 희생이. 전부 끝이구나. 필요 없으니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소희가 연락하기 전까지는 먼저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시우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시우가 부르던 할미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소희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여전히 소식이 없었어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기대하며 받았어요. 어머니, 저예요. 응, 소희야. 어머니, 제가 둘째 가졌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축하해. 어머니, 그래서요. 부탁이 있어서요. 역시나. 뭔데? 어머니, 둘째 낳으면 시우처럼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 손이 떨렸어요. 뭐라고? 어머니, 시우 때처럼만 해주시면 돼요. 저 출산 휴가 끝나면 복직해야 하거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소희야, 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니, 시우 때도 잘 봐주셨잖아요. 둘째도 부탁드려요. 소희야. 어머니, 어린이집은 신생아는 못 받아요. 최소 돌은 지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까지만 봐주시면 돼요. 1년만요. 1년만? 소희야, 시우는 어떻게 됐어? 시우요? 시우는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3개월 동안 시우 한 번도 못 봤어. 어머니, 그건 시우가 적응 기간이라서요. 적응 기간이 3개월이나 걸려? 어머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둘째 말인데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소희야, 엄마 말 들어봐. 네, 어머니. 안 돼. 네. 엄마는 안 봐줘. 둘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둘째 안 봐준다고. 어머니, 농담이시죠?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어머니. 소희야, 시우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3년 동안 매일 15시간씩 봤어. 내 건강 망가뜨리면서. 어머니, 그래서 감사하다고 했잖아요. 감사? 그게 다야? 어머니, 그럼 뭘 더 바라세요? 뭘 더 바라냐고? 소희야, 엄마는 존중을 바랐어. 저도 어머니 존중했어요. 존중? 필요 없으니까 이제 쉬세요라고 한 게 존중이야? 어머니, 그건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거짓말하지 마. 돈 생겼으니까 필요 없어서 버린 거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군데? 어머니가 자청해서 봐주셨잖아요. 자청했다고? 소희야, 내가 부탁했잖아. 어머니 아니면 안 돼요라고. 그래도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지. 내가 나중에 버릴 줄은 몰랐으니까. 어머니,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3개월 동안 시우도 못 보게 하고. 어머니, 그건 시우 적응 때문에. 적응은 무슨, 내가 엄마를 차단한 거잖아. 전화 너머로 소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둘째 때만 도와주세요. 안 돼. 어머니. 소희야, 엄마는 내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야. 어머니, 손주잖아요. 손주라는 걸 너도 이제 알았어? 시우 때는 간섭이라고 하지 않았어?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알아. 이제 필요하니까 태도 바뀌는 거지. 어머니. 됐어. 엄마는 안 봐줘.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다음 날 아들 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 준석이에요. 왜? 엄마, 지은이한테 들었어요. 둘째 안 봐주신다고요? 그래, 안 봐줘. 엄마, 왜 그러세요? 준석아, 너도 알잖아.
시우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만으로는 안 돼. 엄마, 그럼 뭘 원하세요? 원하는 게 뭐냐고? 준서가 엄마는 아무것도 안 원해. 그냥 안 봐주는 거야.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떡해요?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준서가 너 시우 때 뭐 했어? 3년 동안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안 했잖아. 엄마, 제가 일하느라. 일? 지은이도 일했어. 근데 지은이는 시우 보려고 시간 냈잖아. 근데 너는? 아빠 노름 뭐 했어? 엄마, 이제 와서 어떡해요? 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제발요. 엄마 아니면 안 돼요. 시우 때와 똑같은 말이었어요. 준서가 이번엔 안 돼. 엄마, 그리고 시우도 보고 싶어. 시우요? 시우는 어린이집 잘. 안 물어봤어. 엄마가 시우 보고 싶다고. 그건 지은이한테 물어봐야. 지은이 허락받아야 손주 보는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 소희와 준석이가 직접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왜 왔어? 어머니,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거실에 앉았을 때 소희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시우 때 어머니한테 너무했어요. 인정해요.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그래서 이번에는 달라질 거예요. 뭐가? 둘째 때는 어머니께 정말 잘할게요. 제대로 대우해 드릴게요. 대우? 소희야, 나는 대우받으려고 손주 보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안 돼. 소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해. 근데 안 봐줘. 어머니, 소희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손주잖아요. 시우도 손주였어. 근데 3개월 동안 못 보게 했잖아. 어머니, 그건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알아.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거야. 준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니까 도와주셔야죠. 엄마니까? 준서가 엄마니까 뭐든지 해야 해? 그건 아니지만 엄마도 사람이야.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엄마, 저희가 존중 안 했나요? 안 했지. 소모품 취급했잖아. 소희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할게요. 못 믿어. 어머니, 시우 때도 처음에는 감사했잖아. 근데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했어.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처음에만 고맙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또 버릴 거야. 어머니, 절대 안 그럴게요. 못 믿어. 이미 한 번 당했으니까.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떡해요? 베이비시터 쓰든지 육아휴직 쓰든지 해. 어머니, 육아휴직 쓰면 승진 못해요. 승진이 중요하구나. 그럼 승진 포기하든지. 어머니, 소희야, 선택해. 승진이냐, 아이냐. 엄마한테 떠넘기지 말고 내가 선택해. 소희가 화를 냈어요. 어머니,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한 건 누군데? 어머니가 손주를 버리시는 거잖아요. 손주를 버린다고? 소희야, 손주 버린 건 내가 아니야? 시우를 3개월 동안 못 보게 한 게 누군데? 그건 이제 필요하니까 찾는 거잖아. 어머니, 됐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나가줄래? 준석이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 도와주세요. 준서가 일어나. 엄마, 저 정말 힘들어요. 그럼 회사 그만두고 내가 봐.
엄마, 아니면 지은이가 육아휴직 쓰든지. 소희가 소리쳤어요. 그럼 제 커리어는 어떡하라고요?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니, 나가줘.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두 사람이 돌아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안 당할 거예요. 절대로. 거절 후 시간이 흘렀어요. 며느리 소희가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준석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딸 낳았어요. 이름은 서연이에요. 사진도 보내왔어요.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손녀라니. 보고 싶긴 했어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소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저 퇴원했어요. 그래. 어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응, 안 도와줘. 어머니, 제발이요. 소희야, 엄마 입장은 안 바뀌어. 알겠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한 달 후 준석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신생아 키우면서 시우도 봐야 하니까. 베이비시터는 안 써? 썼는데 자꾸 바뀌어요. 시우가 적응을 못해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엄마, 준서가 엄마는 안 도와줘. 엄마, 시우가 할머니 보고 싶다는데.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도 안 돼. 엄마, 시우만큼은. 시우 때 어떻게 했는지 잊었어? 3개월 동안 못 보게 했잖아. 간섭이라고 했잖아. 엄마, 그건 이제 와서 보고 싶대? 늦었어.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2개월 후 소희가 직접 찾아왔어요. 아기를 안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소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산발이고 얼굴은 초췌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가득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말 힘들어요. 밤에 서연이 울어서 잠도 못 자고 시우는 동생 질투해서 말썽 부리고 베이비시터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한 달에 300만 원이에요. 그래도 써야지. 어머니, 저희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승진했다며? 그게 육아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평가가 안 좋아졌어요. 결국 커리어도 타격받았구나. 그럼 육아휴직 써. 이미 썼어요. 근데 1년은 너무 길어요. 복직하면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발이요. 1년만 도와주세요. 또 1년이에요. 시우 때는 3년이었는데. 안 돼. 어머니. 소희야, 엄마는 이미 3년 했어. 이제 엄마 인생 살고 싶어. 하지만 어머니. 됐어. 돌아가. 소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도 못 자요. 그 말을 들으니 3년 전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소희야, 엄마도 그랬어. 3년 동안. 근데 너는 엄마 도와준 적 있어? 어머니, 늦게 데리러 와도 사과 안 했잖아. 엄마 생일에도 시우 맡기고 갔잖아.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 돌아가.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소희가 떠났어요. 아기를 안고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친구 영숙이한테 전화했어요. 영숙아, 왜? 무슨 일이야? 오늘 지은이가 왔었어. 그래, 뭐래? 도와달라고. 정말 힘들다고. 당연하지.
신생아의 3살백이면 미칠 노릇이지. 나도 그랬는데 마음이 약해지더라. 정희야, 흔들리지 마. 너 3년 동안 어떻게 당했는지 잊었어? 안 잊었어. 그럼 절대 흔들리지 마. 이번에 도와주면 또 똑같아질 거야. 영숙이 말이 맞았어요. 알아, 영숙아. 안 도와줄 거야. 잘 생각했어. 그 후로 저는 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지역 육아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그럼 우리 아기들 봐야지. 다른 아이들을 돌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큰 도움이 돼요. 천만에요. 제가 더 행복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엄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상이구나. 감사하는 게 당연한 거구나. 친구들과 여행도 갔어요. 정희야, 우리 이번에 제주도 가자. 좋아. 3년 만에 처음 가는 여행이었어요. 정희야, 얼굴이 정말 밝아졌다. 그치? 나도 그래. 정말 행복했어요.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그림 재능 있으세요? 정말요? 처음 배우는데 새로운 취미가 생기니 하루하루가 즐거웠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우연히 마트에서 소희를 만났어요. 소희는 더욱 초췌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힘들어요. 시우는 유치원 적응 못하고 서연이는 밤마다 울고 베이비시터는 돈이 없어요. 승진 못해서 연봉도 안 올랐고 자업자득이었어요. 그래도 안 도와줘. 어머니, 소희야, 엄마 말 들어봐. 너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찾았어. 필요 없으면 버렸고. 어머니, 정말 잘못했어요. 알아. 근데 이미 늦었어. 어머니, 시우만이라도. 시우는 너희가 어린이집 보낸다며? 간섭 말라며? 이제 와서 할머니 보고 싶대? 웃기지 마. 소희가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맞아. 어리석었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제발, 못 믿어. 이미 한 번 당했으니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준석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지은이가 회사 그만뒀어요. 그래.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일을 도저히 못하겠대요. 결국 커리어를 포기했구나. 엄마가 그때 도와줬으면. 준석아, 그 말하지 마. 죄송해요. 엄마는 후회 안 해. 엄마 선택이 맞았어. 그리고 준석아, 너도 이제 아빠 노릇해. 네. 3년 동안 뭐 했어? 다 엄마한테 맡기고. 엄마, 이제라도 내가 해. 아빠가 육아해야지. 전화를 끊었어요. 현재 저는 65세가 되었어요. 둘째 서연이가 태어난 지 3년이 지났어요. 저는 한 번도 서연이를 만나지 않았어요. 시우도 그 후로 보지 못했어요. 가끔 그립긴 해요. 시우가 할미 부르던 목소리가 생각나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제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운동하고, 오전에는 육아지원센터에서 봉사하고, 오후에는 수채화 그리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시간 보내요. 한 달에 한 번은 여행도 가요. 어제는 육아지원센터에서 감사패를 받았어요. 할머니, 3년 동안 봉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65세의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늘었지만 표정이 밝았어요. 3년 전 시우를 키울 때는 항상 지쳐 있었는데 지금은 눈빛이 살아있어요.
오늘 영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정희야, 너희 며느리 요즘 어떻게 지내? 몰라. 연락 안 해. 그래. 동네에서 봤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 두 아이 키우느라 미칠 것 같대. 남편은 도와주지도 않고. 정희야, 너 후회 안 해? 안 해. 손주들 못 보는데? 그래도 괜찮아. 내가 더 중요하니까. 정말 그랬어요. 손주도 소중하지만 제 자존심이 더 소중했어요. 다시는 소모품 취급받고 싶지 않았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은 무료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당신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사람이라면 과감하게 거절하세요. 아프지만 그게 맞아요. 저는 3년을 희생했지만 결국 버려졌어요. 하지만 그 경험으로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됐어요. 65세, 저는 이제 당당하게 살아요. 며느리가 힘들어하든 손주를 못 보든 상관없어요. 제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오늘도 저는 행복해요. 봉사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과 웃고 이게 진짜 제 인생이에요. 누구한테 이용당하지 않는 존중받는 삶. 여러분도 당당하게 사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